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고체 엔진 숨기고 발사 성공한 누리호 현무5 성공 신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산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개발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고체 연료에 산화제를 섞어서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액체 로켓 엔진보다는 추력이 좀 떨어지고 고체 연료 엔진보다는 또 추력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액체 엔진과 고체 엔진을 다 완성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그런 로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ICBM이나 IRBM 같은 경우는 그냥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교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만들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죠. 그동안 현무5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탄두가 6톤이다, 8톤이다, 10톤이다, 사거리가 10,000km다, 5,000km다, 3,000km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미사일은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누리호 엔진 가지고는 군사용 미사일을 만들지 못합니다. 누리호 엔진을 직접 군사용 미사일로 전용할 수는 없어도 그 기술은 고스란히 다 있는 겁니다. 작년 3월 30일 날 ADD 로켓 시험 발사장에서 우리나라가 고체 엔진 3단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탄두는 모형 탄두고 위성을 실는 걸로 그렇게 시나리오가 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왜 위성을 쌓아 올리는 로켓을 실험을 했을까요? 물론 정찰 위성이나 통신 위성을 쌓아 올린다, 이런 명분도 있지만 일단 국방부에서 로켓 실험을 했다 하는 것은 당연히 탄두가 폭발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리호도 3단 액체 로켓입니다. 3단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국방부가 쏘아 올리는 고체 로켓은 2단입니다. 2단 로켓에다가 500km의 위성을 탑재하는 그런 로켓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사거리 800km가 넘는 탄도탄을 개발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거리 3,000km짜리는 크루즈 미사일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놓고 있죠. 그런데 사거리 3,000 또는 5,000km짜리 탄도탄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이게 국제적으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양대 핵 국가로서 ICBM에 대한 군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IRBM을 생산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틈바구니에서 IRBM을 대량으로 지금 생산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거리 5,000km짜리 고체 로켓 엔진을 사용한 IRBM 미사일을 개발해놨다 하면은 중국은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 물론 자기들을 만들면서 한국 보고 만들지 마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있죠. 온갖 협박을 다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노코멘트죠. 있다 없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은 다 보여주는 거죠. 현재 중국 근처 인접 국가에서 IRBM을 배치를 했거나 만들 능력이 있는 나라는 인도와 한국 그리고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도와 한국뿐이 없습니다. 중국 대륙 양쪽 옆에서 IRBM을 대량 배치해 놓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깝깝해지는 겁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에서 고체 로켓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 탄도탄을 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 IRBM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만든다는 현무5는 4단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국방부에서 실험하는 고체 연료 로켓은 2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술이 그만큼 더 발전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탄두가 6톤이 됐든 8톤이 됐든 10톤이 됐든 이런 고성능 미사일을 대량 보유를 해서 중국의 노골적인 야만적 위협에서 당당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주 개발비에 겨우 8%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를 최소한 5배를 늘려서 40% 정도만 확보를 해놔도 한국 사람들이 두뇌가 아주 우수해서 중국을 따라잡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먼저 번 영상에서도 밝혔듯이 소형 정찰 위성을 민간에게 개방해서 대량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